네, 반갑습니다. 단상 시작하겠습니다. 유엔사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국가보안법 이런 여러 주제들을 앞으로 이제 다룰 건데요. 준비를 하다가 오늘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서 요즘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계속 나오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일정한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보도로는 남북미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 위원회를 합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해갈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관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도 요 관련한 그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유엔사 문제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한반도 문제와 관계없이 주권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문제다, 한미 간의 문제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되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와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논의돼야 될 주제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없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철수 문제 연동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주로 이것이 이제 정부 당국의 공식적 입장 그리고 현재 집권 여당도 그런 입장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이런 입장인데 더 한미 동맹에 더 무게를 두고 미군 철수를 절대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요 발언과 관련된 해명이 있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오늘자 보도를 보니까요. 에이브럼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으면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돼야 된다. 그러지 않냐 이런 미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했어요.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가서 단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의 핵 전력 그리고 재래식 전력이 완전히 해소돼야 미군 철수를 논의했을 때 이런 걸로 보이긴 하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철수할 수 있다. 철수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입장으로 읽혀지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말이죠. 실제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는 평화협정 체결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를 이 사령관이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12일날 그렇게 했더니 13일날 이제 이런 입장 자료를 발표했어요.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들어온 이유가 있죠.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고 주둔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의 주둔이 더 공고화됐고 그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법적으로 고착화됐고요. 한미연합 사령부를 통해서 한국 군대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를
구조화시켜 왔던 것이 지난 70년간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화협정 논의는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왜 되는 겁니까? 이 한반도의 일상적인 긴장과 충돌의 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기, 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위기를 평화를 구조화시키는 걸로 전환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이 필요한 거고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양 당사자가, 북과 미국 양 당사자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전협정의 합의 내용입니다. 자, 평화적인 관계에 있는 양 나라가 평화협정 체결을 할 일은 없죠. 전쟁을 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의 조문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교정 쌍방의 최고사령관이 서명한 그런 협정문이에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게 정전협정의 기본 명칭입니다. 그래서 뭐 군사분계선, 뭐 비무장지대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4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쌍방 관계 정부들의 건의. 이게 왜 관계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이냐면, 이 전투 행위는 각각의 군대가 전투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책임지는 총사령관이 이 서명의 당사자가 되고 서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최고 책임자들이 정전에 사인을 한 거고, 그 내용 안에는 그 자기 나라의 정부에게 건의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형식이. 자, 4조 60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의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1953년 10월 27일 안에 되겠죠. 원래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의 기본 목적은 전투행위를 중지시키고 충돌을 정지시키고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의 적대행위, 무장행동의 정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전협정을 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협정을 체결 목적이 전투행위를 중지시키는 거고, 평화적인 체제를 달성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관리하는 협정이라는 거죠. 회담을 통해서 모든 이제 외국 군대가 철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달성하는 것이 이 정전협정의 기본 목적이고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지금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는 정전협정이 지향했던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겁니다. 거의 70년 만에 정전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북미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논의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은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해야 되고 철수를 결정해야 되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얼마 동안의 기간을 두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정을 담아야 되는 것이 평화협정입니다. 이게 한반도 문제와 전혀 관계없고 그냥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인식도 없고,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이 그 도전 당사국이 맺었던 협정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일상적 위기의 구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왜곡시키는 이런 작업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 그리고 미국 정부 당국자, 미국 군부가
어떤 입장을 얘기하든 평화협정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직결되는 문제죠.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1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관련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 데려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한반도 문제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이 정전협정문이라든가 베트남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외국 군대가 철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 국방부가,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언론에서 아무리 주한미군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관계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관계에 있는 겁니다.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내의 한미동맹파 혹은 미국을 신으로 이제 떠받들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계속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한미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수하지 않고 주둔할 것이다. 이런 희망사항, 그리고 이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진행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여론 공작을 계속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작업이 없으면 자기들의 논리 구조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가짜뉴스를 계속 만든다고 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는 것처럼 평화협정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반드시 다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언제든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주둔비를 대폭 인상하려고 나가기 전까지 끝까지 한번 탈탈 털어먹겠다, 이런 입장으로 주둔비를 내라고 강박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국방부가 중기계획이라는 걸 발표해서 향후 5년 동안 270조를 국방비에 쏟아붓겠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미국 무기를 대대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최대한 이 한국을 탈탈 털어먹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저는 이제 느껴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이 격변하는 이 한반도 정세, 북미 관계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했던 그 방향과 그 정신과 그 기조대로 이제 한반도 정세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대북 제재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주한미군 관련한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의했던 그 선언들을 기준으로 그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고 직결된 문제고,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